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라 어떠신가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파동을 일으키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어린 시절부터 행복하게 살렴이라는 축복을 듣고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당연한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미디어는 온통 행복해지는 방법을 속삭이고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의 비결을 이야기하죠. 마치 행복하지 않으면 어딘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 목소리는 어쩌면 충격적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행복을 좇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굳게 믿어왔던 우리에게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우리는 이 도발적인 문장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행복을 좇다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기존의 행복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삶의 본질적인 평온을 제시하는 한 철학자의 통찰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위대한 사상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에 그토록 회의적이었을까요? 그는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욕망하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하나의 욕망이 충족되면 또 다른 욕망이 솟아나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한다는 것이죠.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음식을 먹으면 또 다른 갈증을 느끼고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것을 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사슬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보았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이 고통의 사슬이 잠시 끊어진 순간, 즉 고통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상태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소음이 잠시 멈췄을 때 느끼는 짧은 평온함과 같다고 할까요? 우리는 이 짧은 평온을 행복이라 부르며 열렬히 좇지만 그것은 곧 사라지고 다시 새로운 고통과 욕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뜨거운 불을 쫓아다니는 불나방처럼 우리는 허망하게 행복이라는 환상을 좇으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채워도 다시 비어버리는 모래시계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담아도 결국 다시 허기지는 텅 빈 그릇처럼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며 우리가 행복을 좇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을 낳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행복을 향한 맹목적인 추구가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에 대한 예상치 못한 답을 내놓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라 어떠신가요? 꽤나 도발적인 조언처럼 들리시죠? 행복을 향한 열망이 마치 우리 삶의 당연한 목표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그는 오히려 그 추구 자체를 멈추라고 말합니다. 행복을 좇다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이 한 문장은 어쩌면 낯설지만 강력한 울림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왜 행복이라는 달콤한 유혹 대신 얼핏 평범해 보이는 조용함에 집중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단순히 귀를 울리는 물리적인 소리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시간까지 우리의 정신을 끊임없이 흔드는 모든 번잡함을 의미하죠. 복잡한 도시의 출퇴근길, 서로 먼저 가려는 차들과 인파 속에서 우리는 마치 거대한 물살에 휩쓸린 작은 조각배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죠. 잠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이 우리를 또 다른 소음 속으로 끌어당깁니다.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파도, 타인의 화려한 일상과 비교하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은 우리의 집중력을 산산조각내고 내면의 평온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외부의 자극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음에도 주목했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압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과 불안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고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합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더 큰 명예를 좇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지고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텅 빈 그릇에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좇는 행위가 결국 더 큰 고통과 번뇌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명예와 성공을 좇기보다는 독립적인 사색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찾으려 노력했던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시끄러운 시장 한가운데서 홀로 고요한 서재를 지키는 것과 같았다고 할까요? 그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조용한 산책을 즐기며 세상의 번잡함에서 한 발짝 떨어져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하며 깊은 통찰을 얻었던 것이죠.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 적극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삶의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서는 이처럼 외부와 내면을 시끄럽게 만드는 온갖 소음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야 맑은 물이 보이듯이 우리의 마음속 소음들이 잠잠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통찰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행복이라는 이름 아래 스스로를 소음과 번잡함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고유하고 독립적인 삶의 태도야말로 고통을 줄이고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진정한 평온을 찾기 위해 외부와 내면의 소음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야기하는 조용히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시끄러운 환경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숨어드는 것만을 뜻하는 걸까요? 사실 쇼펜하우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소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서 끝없이 피어나는 욕망의 소용돌이나 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온갖 자극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태를 조용함이라고 보았죠. 이것은 마치 복잡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홀로 고요한 정원을 가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외부의 번잡함은 여전하지만 그 안에서 나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지켜나가는 것이죠. 쇼펜하우어에게 조용히 사는 것은 곧 내면의 평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욕망과 불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와 같은 외부 자극들로부터 독립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를 얻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이러한 내면의 독립을 통해 고통을 줄이고 자족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대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역설한 것이죠. 마치 외부의 날씨가 어떻든 흔들림 없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우리 내면의 힘을 키워 외부 환경에 덜 영향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내면의 고요를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 고통을 최소화하고 평온에 이르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결코 현실을 도피하거나 세상과 단절하라는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태도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시선이나 유행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작품에만 몰두하는 장인처럼 우리 스스로의 내면 세계에 온전히 집중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고요한 숲속에서 명상에 잠기듯 혹은 잔잔한 호수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고요함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소란스러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마주할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의미와 평온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사색하며 진정한 지혜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잠시 멈춰 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를 늦추고 고요함이라는 이팅 가치를 다시금 발견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진정한 평온을 향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행복을 쫓아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신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스스로 고요를 만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강력하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던 행복 강박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독립적인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던 행복 강박에서 벗어나 평온하고 독립적인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깊은 울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단순히 행복을 포기하라는 비관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통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을 찾고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역설적인 낙관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주어지는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믿으며 그것을 쫓아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와 같달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외부의 거대한 행복을 좇는 것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면의 소음을 줄이고 스스로 고요를 만들어가는 삶이 훨씬 더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만족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그의 철학은 후자에 대한 깊은 확신과 통찰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에 집중하며 고통을 최소화하는 삶의 방식은 겉으로 보기에 소박해 보일지라도 그 어떤 외부적인 성취보다도 견고한 정신적 풍요를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듯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가꾸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억압하던 행복 강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의 평온하고 독립적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행복해지려고 애쓰지 마라, 대신 조용히 살려고 노력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만 그 안에는 현대인의 삶을 뒤흔드는 강력한 질문과 함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평온을 찾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는 셈이죠. 지금껏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여겼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행복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타인의 화려한 삶을 끊임없이 보여주며 우리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끝없는 경쟁을 부추기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조용히 사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조언을 넘어 현대인의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을 제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는 것과 같달까요? 무한 경쟁과 정보 과잉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바로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풍요로운 삶일 수 있음을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내면에서 길어올린 평온이야말로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철학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진정한 평온을 향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데 깊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